자, 이번 시간은 확률의 계산인데요. 첫 번째, 확률의 덧셈에 대해서 한번 공부합시다. 자, 이 내용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앞에 경우의 수를 배울 때 우리가 뭡니까? 합의 법칙, 곱의 법칙을 배웠잖아요. 그 내용과 거의 흡사합니다. 자, 근데 일단 보기를 먼저 보면요. 보기를 한번 보세요.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가 3 미만 또는 5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시간까지 배운 내용으로 바탕으로 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풀느냐 하면 그죠?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죠? 전체 경우의 수는 바로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니까 6이 되고 근데 여기는 사건이 두 개가 있죠. 3 미만인 사건과 또는 5 이상인 사건이 있잖아요. 그죠? 이 사건을 A라고 하고 이 사건을 B라고 한다면 사건 A, 사건 B입니다. 그럼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사건 A일 때는 자 사건 A일 때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3 미만이니까 1, 2로서 몇 가지? 두 가지가 될 것이고 사건 B는 어떻게 되죠? 5 이상이니까 5, 6해서 몇 가지? 두 가지가 되겠죠. 근데 이건 또는이잖아요. 그죠? 또는이니까 우리가 뭘 했다? 분류를 했는 꼴이 되겠죠. 그죠? 분류를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3 미만이면서 5 이상이 동시에 될 수가 있습니까? 동시에 될 수가 없죠. 맞습니까? 서로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분류를 하면 우리가 이 분류했는 것은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 합의 법칙을 이용해서 얼마? 네 가지 4가 되겠죠. 물론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있으면 뭐 해줘야 됩니까? 빼줘야 되는데 여기는 동시에 일어날 게 없죠. 따라서 4가 되어서 자, 이 문제의 확률은 그죠? 전체 경우의 수분의 사건 A와 사건 B의 경우의 수를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경우의 수를 더해주죠. 그죠? 더해서 우리가 얼마? 6분의 4가 되니까 얼마? 3분의 2로 표현할 수가 있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구한 방법이 바로 뭡니까? 우리 앞에서 각각의 경우의 수를 각각 구해서 모든 경우의 수분에 물어보는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를 이렇게 분수분의 분수를 표현해서 그죠 맞죠?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수학적 확률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수학적 확률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모든 경우의 수분에 일어날 경우의 수를 상대도수 형태로 나타내 준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맞죠? 근데 지금 이 시간을 이제 어떻게 하겠냐면 그냥 이 사건 A의 확률을 그대로 구합니다. 이 사건 A의 확률을 구하고 예를 들어서 사건 A의 확률을 P라고 하고 사건 B의 확률을 Q라고 한다면 이 사건 A와 사건 B의 확률을 그냥 뭐 해준다? 더해준다. 이렇게 또 넣을 때는 확률끼리 그냥 더해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확률의 덧셈 정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확률의 덧셈. 그러니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은 어떻게 됩니까? 3 미만이니까 1, 2가 되죠. 그죠? 전체는 얼마예요? 똑같이 전체는 우리가 하나의 주사위 던지면 6이죠. 그죠? 따라서 6분의 2가 되네요. 맞습니까? 자, 약분을 하지 마세요. 약분을 하지 마세요. 이때는 확률을 구할 때는 마지막에 약분을 하는 게 낫습니다. 자, 두 번째는 5 이상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5 이상일 때는 5, 6 두 가지가 되어서 똑같이 6분의 2가 되죠. 그죠? 그런데 이 3 미만일 때와 5 이상일 때가 어떻게 동시에 일어날 수가 있나요? 일어날 수가 없죠. 따라서 확률을 이렇게 6분의 2와 6분의 2를 더해주면 바로 6분의 4가 되어서 약분하면 3분의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선생님이 약분을 하지 말라고 하냐면 지금은 두 개 다가 약분이 되지만 어떤 문제를 풀어보면 하나는 약분이 되는데 하나는 약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또 통분을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왕 전체는 6이니까 분모는 똑같이 6으로 만들어 놓고 계산한 다음에 나중에 약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수학적 확률과 비교를 해본다면요. 여기 이 6분의 두 사건이 떠도니까 되겠잖아요. 그죠? 이때 이렇게 우리가 줄곧 알고 있는 나비 넥타이 형태로 만들면 이 논리와 어떻다? 똑같은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확률을 구할 때 어떨 때는 수학적 확률로 구하고 어떨 때는 여러분들이 뭐 확률의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구한다는 거. 그때 여러분들이 편할 대로 사용해야 돼요. 어떨 때는 수학적 확률이 편할 때가 있고 어떤 문제들은 바로 확률의 덧셈 정리를 이용하는 게 훨씬 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반드시 둘 다 똑같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걸 바탕으로 위에 그 문제를, 위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어떤 두 사건 A, B가 있는데 A, B가 어떻게 된다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그랬죠.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는 맞죠?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Q라고 한다면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즉 또는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또는이 나오거나 이거나 맞죠, 그죠? 이렇게 나오는데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P와 Q를 확률을 각각 뭐 해주면 된다? 더하면 되겠죠. 이것을 우리가 확률의 덧셈 정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if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만약에 그때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에 확률을 뭐라고 한다면 R이라고 한다면 맞죠?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은 P와 Q를 더한 다음에 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뭐 해줘야 된다? 빼줘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합의 법칙할 때도 그죠? 경우의 수를 각각 더한 다음에 맞죠? 경우의 수를 더한 다음에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수를 빼듯이 똑같은 논리입니다. 자, 그게 바로 어디냐면 아래에 있습니다. 자, 설명 파트에 가봅시다.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여기를 바로 보시면 돼요.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면 전체는 몇 가지 경우가 나옵니까? 6가지 경우가 나오죠, 그죠? 자, 이때 짝수눈 또는 3의 배수눈이 나올 경우였습니다. 그럼 짝수눈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건 A라고 하고 자, 3의 눈이 바로 사건 B라고 한다면 그때 확률은 어떻게 구하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일단 수학적 확률 방법대로 구한 대로 한번 기존 방법대로 해봅시다. 그럼 전체는 얼마가 되나요? 전체는 바로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니까 6이 되겠죠. 근데 짝수 눈이 나오고 3의 배수가 나오는데 그러면 첫 번째 짝수 눈이 나오는 거, 두 번째 경우의 수를 직접 구하는 거죠. 3의 배수가 나오는 거. 근데 여러분들 짝수는 다른 말로 뭡니까? 2의 배수죠. 2의 배수 맞나요? 자, 그리고 주사위니까 1, 2, 3, 4, 5, 6밖에 없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를 가만 보시면 여러분들 2의 배수가 되면서 동시에 3의 배수가 될 수 있나요? 있죠. 즉 어떤 거? 6의 배수, 즉 공배수죠. 그러면 여러분들 세 번째 이 6의 배수를 뭐 해야 된다? 한번 빼줘야 되겠죠. 맞습니까? 이 1, 2는 짝수와 3의 배수는 동시에 일어나지가 않죠. 즉 6이라는 숫자는 짝수에도 더하고 3의 배수에도 더하죠. 확인해 보면 2의 배수는 2, 4, 6이 되어서 세 가지가 되고 3의 배수는 3, 6이 되어서 맞죠? 3, 6이 되어서 6이 두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6이 어때요? 공통으로 나왔죠. 즉 6의 배수 6이 한 가지를 뭐 해줘야 된다? 빼줘야 되겠죠. 따라서 이때의 확률을 구하면 전체 6분의 맞죠? 전체 6분의 이게 바로 이 전체가 사건이잖아요. 그죠? 요 사건을 생각해 보면 이 첫 번째 몇 가지? 세 가지와
이 두 가지를 더한 다음에 이 1이라는 한 가지를 뭐 해줘야 된다? 빼줘야 되죠. 그래서 6분의 얼마가 된다? 4가 되어서 3분의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되겠나요? 자, 이렇게 푼 것이 바로 뭐가 된다? 뭐가 된다? 뭐가 된다? 수학적 확률이죠. 수학적 확률. 수학적 확률로 푼 형태가 되겠죠. 즉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가잖아요. 근데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있으면 그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를 빼줘야 되겠죠. 됐나요? 자, 그런데 확률의 득점 정리로 한다면 여러분들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됩니까? 2, 4, 6 세 가지니까 6분의 3이 되겠죠. 자, 이런 색깔을 다른 색깔로 한번 해봅시다. 짝수의 눈이니까 바로 얼마나 됩니까? 6분의 3이 되겠죠. 6분의 3. 되겠나요? 맞죠? 근데 이 6분의 3을 지금 어떻게 하면 약분 안 했죠. 그죠? 약분 안 했습니다. 자, 3의 배수 눈이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됩니까? 3, 6이 되니까 6분의 2가 되죠. 6분의 2. 맞아요? 근데 이 두 가지 속에는 이거는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있죠. 즉 짝수이면서 3의 배수, 짝수이면서 3의 배수일 확률이 바로 뭐가 된다? 여러분들 6의 배수가 되죠. 이게 바로 6의 배수가 되는 거죠. 그죠? 그 6의 배수 6이라는 게 한 가지가 있잖아요. 따라서 6분의 1이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확률은 짝수물이 나올 확률과 3의 배수 나온 눈이 확률을 더한 다음에 짝수이면서 3의 배수가 되는 확률을 뭐 해줘야 된다? 이 중복되는 경우를 빼줘야 되겠죠. 그러므로 6분, 내가 구하려고 하는 확률은 6분의 3 더하기 6분의 2 더하기 빼기 6분의 1이 되겠죠. 이처럼 6분의 3과 6분의 2는 약분이 되죠. 여러분 보세요. 약분하면 얘는 2분의 1이고 얘는 약분하면 3분의 1이죠. 얘는 약분이 안 되죠. 이렇게 약분을 해버리면 나중에 계산할 때 다시 또 6으로 통분해야 되니까 우리가 앞에서 이런 숫자 약분이 되더라도 약분을 확률을 구할 때는 약분을 하라 하지 마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까? 알겠어요? 따라서 계산을 하면 6분의 바로 4가 되어서 약분을 하면 3분의 2 이렇게 동일하게 나오죠. 이렇게 겨우의 수분의 겨우의 수로 푼 게 바로 수학적 확률이고 자 확률로 그대로 더하고 뺐죠. 그죠? 이게 바로 확률의 덧셈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건 참고로 하나 그냥 듣기만 하세요. 우리가 확률을 P라고 쓰지만 고등학교 올라가면 사건 A의 확률을 어떻게 적는다 했나요?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그랬죠. 사건 B는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덧셈 정리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면 우리가 막 글로 다 적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줄 맞죠? 이 글로 다 적어야 될 것이 고등학교 가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구하는 확률은 이렇게 이런 모양을 씁니다. 이게 바로 A와 B의 뭡니까? 또는일 때 바로 동시에 일어나지 않고 또는 이거나일 때 쓰는 표현 방법이고 짝수의 확률은 PA고 3의 배수의 확률은 PB가 되고 자 짝수이면서 3의 배수인 것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중학교 때는 이 표현을 아직 설명을 안 해준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표현이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이런 표현으로 바뀝니다. 하여간 우리가 중복이 뭡니까?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나오면 그걸 뭐 해줘야 된다? 빼줘야 된다는 걸 압시다. 그리고 수학적 확률로도 구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이렇게 확률의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다는 것도 같이 알아놓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주머니 속에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적힌 10개의 공이 들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낸다 그랬죠. 그럼 보세요. 여기에 주머니에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있는데 한 개를 끄집어낸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전체 경우는 얼마나 됩니까?
항상 전체는 꼭 구해야 됩니다. 몇 가지, 10가지가 되겠죠. 그죠? 자, 이때 공유에 적힌 수가 4보다 작을 확률, 4보다 작다 그러면 뭐가 되죠? 1, 2, 3이 되겠죠. 그죠? 따라서 얼마가 됩니까? 10분의 3이 되겠네요. 자, 공유에 적힌 숫자가 8 이상입니다. 8 이상이면 8하고 9하고 10이 되니까 마찬가지로 10분의 3의 확률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공이 적힌 숫자가 4보다 작거나 거나죠. 거나는 다른 말로 또는이 되겠죠. 8 이상이 되면 이 1번과 2번이 각각 사건의 사건비라면 두 개를 더해주면 되는데 공통이 될 수 있나요? 4보다 적으면서 8 이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없으니까 그대로 10분의 3과 10분의 3을 더해서 얼마? 10분의 6이 되겠죠. 10분의 6을 약분하면 5분의 3이라는 확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처럼 확률을 각각 더하고 뺄 수도 더할 수 있다는 것도 공통인 걸 뺄 수가 있죠. 이게 바로 덧셈정리고 확률이 덧셈정리고 자,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다? 바로 수학적 확률이라는 거 비교하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